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전사민 교수님은 수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인데요. 우리 기업법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이선균 교수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동법 교수님이십니다. 노동하시면 약간 작가들이 많은데 이선균 교수는 특히 우파적 시각에서 노동법 문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최준선 송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예교수님이신데요. 우리 전사민 교수님과 더불어서 자유우파 쪽에서 기업법 문제를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는 그 우파의 부분이 기업법의 전사라고 있습니다. 두번 박수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전사민 교수님을 발표를 예, 감사합니다. 공평히 받은 승실대 법학과의 전사면입니다. 오늘 이 자유시장연구원 총기 세미나를 하시면서 반기업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기업 정책의 핵심 법률이 바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하는 법률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제 국회에다가 입법 예고를 했죠. 그래서 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라는 취지로 대폭 공정거래법 내용을 바꾸는 조문을 틀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과연 바꿨는가라고 하는 거 관점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것은 1980년입니다. 지금 40년이 된 거죠. 40년 만에 기존에 있던 공정거래법 틀을 완전히 조물다 순서를 바꾸는 이러한 전면 개정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면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40년 전과 현재의 상황과 비교해서 현 상황에 맞는 법이 돼야 전면 개정인 것이죠. 조문 바꾼다고 해가지고 전면 개정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팬데믹 이후에 산업구조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집신 시장에서 고무신 시장으로 바뀔 때 집신 시장에 맞는 그러한 룰이 있고 또 고무신 시장에 맞는 룰이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명백히 우리도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무신 시장에 맞는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여전히 집신시대에 맞는 그러한 개정, 집신시대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개정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이 공정거래법은 80년에 지정되면서 가장 큰 목적이 뭐였냐면 대기업 규제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규모가 크거나 지분이 많거나 경쟁을 제한하거나 이런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려고 했고, 덩치가 크면 규제하고 또 지분을 많이 가지면 규제하고, 나쁜 짓을 했는지 아닌지 따지기 전에 일단은 덩치가 크고 그 다음에 지분을 많이 가지면 규제하는 사전 규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나라 법 규제가 너무 많다. 그 규제가 뭐가 문제냐? 포지티브 규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 나머지 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승인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규제하는 형태. 다시 말하면 사전 규제가 많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덩치가 크고 지분을 많이 가지면 규제하는 사전 규제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공정거래법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 선진국은 시장에서 경쟁 제한 행위, 등치가 크다, 지분이 많다 하는 이유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때 그때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경제력 집중 문제,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몇 개의 기업이 경제를 다 좌지우지하는 이런 경제 집중 문제를 억제할 때는 외국은 나쁜 짓 했을 때만 제재하는, 경쟁을 제한했을 때만 제재를 하는 사후 규제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198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전 규제, 덩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이러한 사전 규제 형태를 많이 취했고, 이번에 전면 개정안에 나온 내용도 주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자유시장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단기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문제점 제시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이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산 5조 넘어가게 되면 공시 제한 기업 집단이라고 다 특정을 해요. 특별한 비율을 가합니다. 그리고 자산이 10조를 넘어가게 되면 상업 출자 제한 집단, 또 별도의 또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규모를 가지고 특별히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집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 집중 규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분을 가지고 규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소유 집중 규제라고 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나쁜 짓을 했을 때 규제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 집중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진국은 제가 말씀드린 시장 집중만 규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시장 집중 플러스 일반 집중 플러스 소유 집중 이 세 가지를 다 규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거래법을 그동안 중기업법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용도 결국은 공정거래 핵심 내용들은 바로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미 21세기 들어와서부터는 이 미국 중심의 플랫폼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이 최고 기업만 살아남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규모의 경제가 이제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플랫폼 기업들이 점점점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다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 법제도가 과연 그 흐름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본시장이 터지려면 계속해서 누군가가 우리 국내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는 일반 집중만 하고 있는데 소유 집중, 시장 집중, 일반 집중, 소유 다 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업뿐만 아니고 국내 존재하는 대기업도 점점 해외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또 당연히 해외 기업과의 거래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 시장은 점점 공동화될 수밖에 없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라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이번에 그 공정거래법에 제가 왜 자꾸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단기업적이라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은 이번에 공정법 내용 보면 공익법인에 대한 계열사 물건 제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대기업 주주가 규제를 벗어나고 하기 위해서 또 세금을 탈세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공익법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공익법인에 출자한 지분을 가지고 물건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 공익법인에다가 출자한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공익법인에 출자한 지분도 물건 행사할 때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실은 뭐 아시겠지만 MS 사이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지금 현재 MS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1.36%입니다.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그동안에 매번 빌 게이츠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1년에 매년 1조 원 이상 소위 말하는
기부를 한다고 그럽니다. 기부를 한다고. 그 기부를 하는 기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빌 게이츠가 자기는 일적 이 36% 받고 나머지를 다빌 게이츠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에서 지분을 30% 넘게 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항상 MS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1.36%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빌 게이츠 재단에 출자한 거 가지고 지금 MS를 지배하고 MS 지배하면서 지금 MS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볼 때 과연 이렇게 공익법인에다가 대표적으로 그런 대기업들이 공익법을 갖고 있죠. 그런 것에 대해 행사하는 건 맞겠다고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가 반기업 정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매우 위험한 개정안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규 지주사 전환하고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강화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는 지주회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순환 출자를 한다는 거예요. 순환 출자. 그래서 A, B, C, D 해가지고 A가 B에 주식 출자하고 B가 C에 하고 C가 D에 하고 D가 A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계해서 가공작업을 만들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면 대기업에 있는 대주주가 지분을 몇 %만 일부만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계열사를 통해서 순환을 통해 가지고 부자를 지배한다. 이것이 문제다. 라고 해서 97년도 우리 외환위기 이후부터 추적을 한 게 뭐였냐면 이 순환 출자되어 있는 회사들을 지분을 정리하고 이제는 지주회사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5회사가 있으면 5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갖게 하고 그 지분을 가지면 5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자회사는 자회사끼리의 독립된 공간을 가져서 이제는 순환 출자로 발생했던 이러한 한 군데가 무너지게 되는 그 위험이 전 기업에 미치는 이걸 막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파이어 월을 두기 위해서 지주회사 제도를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로 지주회사를 계속해서 전환하라고. 그리고 지주 전환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분에 대한 규제를 하고 그 지분을 위반했을 때 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장사는 모회사가 상장사가 자회사일 때는 지분을 20%는 소유해라 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비상장사는 50%를 40%를 소유해라 라고 해서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려면 기본 지분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기업에 있는 대주주가 1%, 2%, 3%더 지배하지 말고 많이 해서 지배하라 라고 하는 식으로 지주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지주회사가 20%, 40%는 거를 30, 50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이 얘기 뭐냐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지주회사가 적으로 계속해서 지주회사가 많아지는 지주회사가 아니면 지주 전환시켜라 자꾸 요구해서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 오히려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 오히려 지주회사로 갈 수가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왜 그러면 이렇게 방지하려고 하느냐? 현재 대기업들이 자회사를 또는 손자회사를 소위 말하는 증소회사를 만들 때 지분을 가능한 많이 투자하게 해서 그 수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도 우리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안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이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성 원장님께서 15분 말씀 바라보셨는데 벌써 제가 13분 썼는데요. 2분만 더 이 경성담합이라는 거죠. 우리가 막 부담공동행위라는 말이죠. 담합하는 거죠. 담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동안 담합을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담합인지 아닌지. 그래서 경쟁을 제한했는지 안 했는지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하고 나서 이것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을 안 한다? 그럴 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담합의 경우에도 우리가 경성담합이라는 것은 악성 담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담합을 한 경우에는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막바로 건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당공동행위 문제는, 이 담합의 문제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과연 동일 상품 시장이 해당합니다. 상품 결정이라는 거. 예를 들어 사이다 가격을 올렸는데, 만약에 사이다 가격을 올렸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오렌지 주스로 바꿨다. 이런 경우 가격을 올렸다. 그 가격을 합의했다. 이것이 담합이냐? 라고 하는 건데요. 실은 일반적으로는 이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10% 이상 올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품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경험 농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시장 획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담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최근에 옛날에는 모여서 담합을 했거든요. 요새는 서로 인터넷을 보게 되면 다 정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유사하게 소위 말하는 가격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격을 딱 그대로 유사하게 했다고 하면 또 담합으로 추정이 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성담합 같은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옛날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담합의 시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 담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주적 행위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연 처벌해야 되느냐, 묵시적 할부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실은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정을 해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담합에 대해서 추정이 된 것에 대해서 무조건 검찰 수사가 일어나게 되면 앞으로 실은 많은 기업들이 이 담합으로 인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경성담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떻게 제재를 했었냐면 리니언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진신고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담합을 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신고를 합니다. 우리 담합을 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한 그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안 해요. 그리고 과징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 리니언시 제도 때문에 담합들이 실은 많은 부분들이 깨져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제도도 없애지 않으면서 이렇게 실은 다양하게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가지고 이제 검찰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제는 앞으로는 조대청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감사원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과징금 같은 경우에도 과징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액 기준. 담합 매출액 기준. 여러분들 매출 기준을 할 때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매출을 100억을 하게 되면 수익을 얼마나 낼 수가 있습니다. 요새 10% 내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징금 부과는 매출액 기준으로 10% 부과. 근데 이거는 20% 올린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기업들 20%를 과징금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감 몰아주기 이제 규제입니다. 이것이 말하면 어떤 거냐면 대기업의 대주주가 또는 2, 3세들이 출자한 기업과 모 회사가 계속 거래한다는 거예요. 거래해가지고 일감 몰아주기는 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감 몰아주기가 과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하게 된 경우에 그전에는 경쟁 제한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는 경쟁 제한성이 있느냐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거래만 하면 제재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는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20%로 일원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또는 그 2, 3세가 특수관계인이 20%만 출자한 회사와는 앞으로는 그 모 회사, 그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 거래를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본 겁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국내 누군가가 투자를 해야 되고 신산업이 나온다. 그건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새 AI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봇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소규모 몇억, 몇십억 투자해서는 그 사업이 경쟁이 있습니까? 자본가들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국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대기업들, 특히
대기업에 속해 있는 대주주의 2, 3세들이 갖고 있는 이 돈들은 어디다 투자될 것인가? 그냥 못해요. 해외 기업 인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 앞으로 인프라 자체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임 금지 청구 제도입니다. 이 사임 금지 청구, 그동안은 문제가 불공정 거래를 하게 되면 공정 거래를 고발했거든요. 그리고 형사 처벌을 하거나 또는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 소비자들, 다시 말하면 거래했던 갑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공정거래 신고하면 형사벌, 그 다음에 행정벌이 가해지고 아울러 손해배상까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공정거래법 자체가 전면 개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40년 전에 대기업 규제의 선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면 개정안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21세기 더구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변할 상황에 맞는 그런 글로벌 스탠드를 맞는 그런 전면 개정이 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